안녕하세요. 독서영토입니다. 아이들에게 한창 사교육비가 들어갈 초, 중고 때나 다 자라서 더 이상 사교육비가 필요 없어진 지금이나 저는 사교육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교육비를 별로 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초, 중고 내내 학교 성적이 바닥이었던 첫째는 공부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의 경우에도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었던 중학교 때도 전국 평균 언저리였습니다. 대치동에서부터 시골 읍면동까지 전국 평균 사교육비는 27만원 정도랍니다. 샘플의 편차가 너무 커서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사교육비 평균이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남들보다 덜 쓰고 아낀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위해 주식을 사놓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요 한 달 남짓 사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계기는 첫째로부터 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공적 원조 사업을 맡아서 2년 반을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했습니다. 첫째가 근무했던 곳은 에티오피아 수도에서 3시간 가까이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정전이 일상적인 데다가 해 떨어진 밖에 나가면 하이에나랑 마주칠 수 있는 곳이었으니 돈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아이 월급을 관리해 주게 되었습니다. 쌓여가는 큰아이 월급을 은행에 그냥 넣어놓긴 아까웠고 금을 사놓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미국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주식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엄청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주식에 대한 제 이미지는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주식을 해서 수억을 날렸다, 원금도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다 보니까 주식은 투자가 아닌 도박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편은 미국 주식 공부를 하면서 첫째 아이 월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윳돈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저를 붙들고 미국 주식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투기다,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진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또 주식책에서 어떤 부분을 펼쳐서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늘 주식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한 달 전부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주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자유와 잘 어울립니다. 16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바다를 건너가 동양무역을 하는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무역사업에 자본 조달 방법으로 주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돈 많은 사업가이든 구두방 점원이든 높은 관리든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이든 누구든지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사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1600년대 우리나라는 조선 선조 임금때였습니다. 조선 전기보다는 관의 힘이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생산과 상업활동은 국가의 힘이 절대적이어서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활동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부두의 노동자도 동인도 회사에 투자해서 암스테르담 최고의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둣가 노동자의 아들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가 부둣가 하역장을 막노동꾼에게 자본가가 될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요즘도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은 자본이 결핍된 곳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죠. 1600년대 암스테르담은 지구상 다른 모든 곳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기회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1600년대에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신분이 하녀였는지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분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건강해 보입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서 얼굴에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고 드러난 팔뚝도 다부집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의 부유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방고호가 그린 감자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보다 200년 가까이 지난 1800년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사람들은 우유를 따르는 여인과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다 저녁에 돌아와서 먹는 것이라고는 감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영양과 휴식의 결핍이 읽힙니다. 전 세계 서민의 삶은 1600년대나 1800년대나 이와 똑같은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소유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1600년대 암스테르담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롭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자유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어디서 배가 난파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어야 주식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존재할 기업들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요 한 달 사이에 제가 겨우 해낸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지 다시 실감합니다. 제가 주식에 관한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